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원하는 또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어떤 상황에서라도 또 이 국내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저희 신인근의 국방TV 그리고 신인근의 군사TV는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채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직 튼튼한 안보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심이 많으신 우크라이나 전황 또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터키에서 양국의 외무장관이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 직전까지 러시아는 아주 강력한 의미 있는 전과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지금 완전히 키우를 에워싸고 마지막 공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준비 상황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발표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전황 그리고 또 영국 정보당국의 자료를 인용한 BBC의 전황 알려드립니다. 자, 3월 9일 전황인데요. 병력 살상은 그대로입니다. 하루 전하고. 그리고 전차는 총 317대, 그래서 14대를 더 격파했고요. 장갑 차량은 총 42대를 더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야포는 그대로네요. 대공 무기는 1기 격파했고 항공기는 2대를 격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전과보다 상당히 적은 전과만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차 장갑차는 뭐 그런대로 격파를 했는데 아마 이런 거 보면 그 정도로 교전이 치열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항공기 격추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라는 것은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그동안의 패턴과 좀 다른 적은 전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 군이 많이 밀린, 치명상을 많이 받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총참모부가 밝힌, 우크라이나가 밝힌 전선 상황인데, 러시아가 키우 서남쪽 방면까지 진격했다. 서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키우가 있으면 서남쪽 이쪽이죠. 그래서 이 북서쪽에서 오고 있는 이 러시아 부대가 포위 기동해서 키우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을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체르니우 지역의 우군이 무력화됐다. 그래서 체르니우 이 북동쪽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이 최소 한 3개의 여단 정도가 들어가서 방어를 했는데, 이 지역의 그 한 3개의 여단 정도가 거의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수미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 러시아군에게 이런 식으로 포위, 섬멸된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수미 지역을 통해서 아주 많은 부대들을 키우 외곽으로 집어넣어서 키우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러시아가 이 미콜라이우 한국인 3세가 주지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그 미콜라이우를 정면에서 지금 안 되니까 측면 포위 기동하기 위해서 이 북서쪽으로 에워싸서 기동하고 있다. 그래서 미콜라이우를 포위 섬멸하고, 그리고는 이제 오데사를 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대도시에 전술 탄도미사일을 또 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전술 탄도미사일이 몇 발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전국에서 추가 전력을 투입 중이다. 푸틴 대통령이 더 이상 예비군 동원하지 않고 그리고 징집병을 이 지역에 보내지 않고 뭐 그러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전국에서 이 모병 사무소를 차려놓고 계속 모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마리우폴, 이게 아조프 연대가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아조프 연대가 사실은 그 네오나치즘의 그런 러시아가 얘들 때문이야 라고 했던 바로 그 부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뭐 1.5개 사단급 정도를 격파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제는 이제 그 러시아가 피난민의 회랑을 열어준다 해놓고, 그렇게 해서 방어 진지를 연 다음에 피난민이 나가는 그 사이에 여기다가 포격을 때려버리고 러시아가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마리우폴 시내에서 완전 혼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여기에 거의 군단급
정도의 병력을 집어넣어서 마리우폴을 포위했고, 그리고 마리우폴 시내에서 격전이 벌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개 군단급을 마리우폴을 방어하는 군대가 바로 연대급 아니겠습니까? 아조프 연대. 그러니까 아주 지친 한 개 연대가 한 개 군단급을 방어한다. 그래서 마리우폴의 운명도 이제 아주 경각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 자, 이 지도를 어제 지도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선이 어제 상황과 보면, 어제는 이렇게 좀 굵습니다. 굵고 띄엄띄엄한데 오늘 전황은 아주 촘촘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그만큼 촘촘하게 이제 좀 더 장악 지역을 늘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이 지역 보십시오. 그 키우 왼쪽에 조그만 지역, 여기 보시면 어제는 좀 더 굵고 외곽에 나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 더 키우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황이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러시아의 최종 총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이 이번 전쟁의 결정적인 분수령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오늘 오후에 시큐리티 뉴스를 또 올려드릴 텐데, 그때 어쩌면 전쟁이 향방이 결정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잃은 탱크보다 얻은 탱크가 더 많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제 노획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약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주요 인사들의 연이어 러시아군 최신 소총 노획 인증을 하는가 하면 조롱하는 듯한 춤을 추면서 러시아군을 자극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각 지역 정치인들, 고위급 관료들이 연이어 러시아제 최신 소총 노획 인증샷을 올리면서 러시아군을 자극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사진과 영상을 종합해 3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미콜라이우 방어전을 앞두고 러시아 포로들을 태울 버스 50대를 예약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던 고려인 3세 주지사 비탈리 킴인데요. 그는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고 러시아군 포로들을 태울 버스가 예약되어 있다고 말하는 그 영상에서 노획한 AK-12 소총을 배경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장 키릴료프 부다노프 준장 역시 인증샷을 올리며 자신의 왼팔 뒤에 노획한 AK-12 소총을 세워두고 키우에서 러시아군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획 인증과 조롱성 발언들에서 한술 더 떠 러시아군을 조롱하는 춤까지 촬영해서 상대를 자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선전전인데요. 분노와 비인간적 폭력이 지배하는 전장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 불필요한 폭력 행위를 유발하는 이런 선전전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인데요. 여기 뒤에 총이 한 자루 써 있습니다. 이 총은 AK-12, AK-12라고 불리는 최신형 러시아제 소총인데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 AK, 그럼 AK-47, 뭐 AK-74, 뭐 이런 거죠. 칼레시니코프가 1947년도에 설계해서 만들었던 AK-47. 그게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AK-12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뭐 당연히 최신 소총이니까 뭔가 좀 성능이 좋고 또 시쳇말로 간지도 나고 폼도 나고 하겠죠. 그래서 특수부대들이 이 총을 노획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높은 장군님들에게 상납도 좀 하겠죠. 그래서 상납받은 소총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뭔가를 어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러시아군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자신들의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영상인데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우리는 이렇게 여유롭다. 그러니까 니들 와. 우리는 다 잡아버리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자극하고 있는 춤추는 영상을 올리면서 그 캡션을 그렇게 달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여유롭다. 걱정 안 한다. 뭐 이제 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상대에게 지금 어쩌면 키이우가 오늘 또는 내일 점령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이 이러한 모습에 자극을 받은 러시아군이 그 시민들을 향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조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 범죄 행위가 바로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포위하고 있는 키이우 외곽의 소도시 마카리브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 장갑차가 무고한 노부부가 탄 차량에 기관포를 쏘아서 살해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어 우크라이나 전역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 정부 측의 인사 골석 상태로 이번 전쟁 범죄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키이우 외곽의 마카리브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살해당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이 공개한 도로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찍힌 이 장면은 비무장한 노부부가 타고 있는 빨간색 소형 승용차가 사거리 인근에서 러시아군 장갑차를 발견하고 정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사거리에서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러시아군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믿을 수 없게도 러시아군 BMP-2 장갑차는 노부부의 방향으로 장갑차 방향을 틀고 이 노부부의 승용차에 30mm 기관 포탄을 연사하며 차량을 문자 그대로 찢어 발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마카리브에서는 지난 7일에도 아침에 빵을 사기 위해 주민들이 몰려든 빵집에 유탄포 세례가 쏟아져 13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보고된 바 있었는데 같은 지역에서 또 민간인에 대한 범죄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카리브 축소는 러시아가 2차 공세 때 투입한 신규 병력과 세계 각지의 전쟁 범죄로 악명이 높은 바그너 그룹, 체첸 특수부대가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군 점령지인데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전쟁 범죄 행위, 반드시 해당 장갑차 탑승자 신원을 확인해서 국제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CCTV 영상인데요. 제가 그 CCTV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이 유튜브의 특성상 남의 동영상을 함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부를 촬영한 추가 동영상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뭐 시신이 있다든지 이런 그 잔악한 사진을 또 영상을 공개를 하면 채널 삭제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자, 지금 빨간 승용차 있죠. 이 승용차가 섰습니다. 섰는데 저기 뭔가 빨간 원에 뭔가 있죠. 그래서 이 뭔가를 보고 섰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군 장갑차예요. 이 러시아군 장갑차 뒤에 트럭들이, 수송 트럭들이 이제 많이 오고 있고, 아마도 이 장갑차는 그 수송 트럭들을 컨보이하는 그런 무장 장갑차로 보이는데, 이 형태로 봐서 러시아의 BMP-2 전투 장갑차로 보이고요. 그 BMP-2 전투 장갑차는 30mm 기관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승용차는 여기에 운전자는 노인, 남성 노인이고, 그리고 조수석에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또 할머니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대 행렬이 오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차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냐? 괜히 여기 접근하다가 뭐 자살폭탄 테러 뭐 이런 거 하는 그 차량을 오인받아서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슬기롭게도 차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빨간 원은 이 장갑차가 갑자기 이쪽으로 컵을 들고는 여기다 사격을 해버렸습니다. 사격해서 완전히 그냥 폭발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 화염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화염이 일어났으면 조금 있으면 또 화염이 잦아들죠. 그리고 연기가 또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파괴된 승용차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또 사격합니다. 확인 사살한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친 사격을 하고는 이렇게 완전히 박살낸 것을 최종 확인하고 컵을 틀어서 다시 지나가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갑차는 오직 이 차를 공격하기 위해서 컵을 틀어서 이쪽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 많은 화염이 있었는데 이 화염이 완전히 잦아든 이후에 한 번 더 확인 사살, 그리고 또 그 화염이 완전히 잦아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최종 전과를 확인하고 컵을 틀어서 왔던 길 진행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교전이 벌어지니까 트럭들이 섰다가 뒤에 이제 트럭들이 따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정말 전쟁 범죄 아닙니까?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고는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기대어서 사망해 있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장갑차
이 지역이 지금 바그너 그룹, 그러니까 푸틴의 개인 사병들이죠. 아주 뭐 전 세계에서 잔악한 짓 다 하고 다니는, 범죄행위 다 하고 다니는 바로 그 용병들인데, 그 바그너 그룹과 체첸에서 온 그 특수부대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 어쩌면 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누군지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갑차의 포수, 그리고 장갑차의 차장, 그리고 이 행렬의 부대장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에서 아침에 제과점에 빵 사러 나왔던 줄 서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유탄포 세례를 퍼부어서 13명이 죽었던 적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범죄 행위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키우는 더 많은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키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러시아가 최종 공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각지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키우의 외곽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키우가 삼면에서 포위되었으며 남쪽에서의 포위망도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연일 노획품을 들고 나와 러시아군을 조롱하고 공보당국 역시 연일 우크라이나군의 승전보를 전하고 있었는데, 실제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급속도로 나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은 멜리토프를 근거지로 파죽지세로 진격해 자포리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고려인 3세 주지사의 지휘하에 방어선을 펴고 있는 미콜라이우 저지선을 우회 돌파해서 미콜라이우시 포위망을 구축하며 오데사 배후를 겨냥한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은 대대적인 포병 화력의 지원을 받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가 일부 수복했던 영토를 다시 장악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점점 밀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제2연합군과 제41연합군, 제90전차사단 등 거의 군단급 부대를 동원해 체르니유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부대를 거의 무력화시켰고, 하르키우 북부에서부터 수미, 버브르비치야를 잇는 회랑을 확대하면서 키우 동쪽에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우 북쪽에서는 제98 공수사단과 제45 근위 스페츠나츠 여단이 키우시 외곽 북서쪽 약 40km 지역에 집결해 공세를 준비 중이고, 서쪽에서는 로스그바르디아 보안군, 바그너 그룹, 체첸 특수부대 등 최정예 부대가 남동 방향으로 진격하면서 키우 남쪽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면이 포위된 마리우폴은 시가지에 남은 아조프 연대가 필사적인 저항을 하며 러시아군 제58연합군과 교전 중인데요. 아조프 연대는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시가전의 선봉으로 세운 58연합군 예하 제19 차량화 소총사단 소속의 대대전술단 3개를 초기 공세를 격파하고 시가지 진입을 저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시작된 러시아군의 이러한 대공세와 관련해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은 현지 시각 3월 8일 하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강도 높은 저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공격 강도를 크게 높일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푸틴은 이틀 내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향후 몇 주간 험악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며 전쟁 격화에 따른 민간 피해 급증을 우려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키이우로 들어가는 수도 공급을 끊었고 민간 차량이나 항공기를 통한 물자 공급도 막아 키이우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는데요. 키이우시 당국은 현재 약 2주치 정도의 물자가 남아있지만 이는 전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러시아가 키이우시에 대한 고사작전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우리 시각으로 10일 저녁 터키 남부의 안탈리아에서 터키 외무장관 중재로 개전 이후 첫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부디 이 회담에서 가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불행한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러시아가 본국에서 추가 정원시키고 해서 완전히 여러 개 군단급의 부대를 동원해서 키이우를 에워싸서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국가 지도부를 체포 또는 사살하는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 그 정보 당국이 만든 지금 전황도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전황도와 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뭔가 교전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영국 정보당국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북동쪽 지역에서 한 개 기동로, 그리고 수미 지역에서 들어오는 한 개 기동로,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 개 기동로, 3개 기동로가
키이우의 동쪽을 에워싸고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 바로 방어하던 세계 여단이, 우크라이나군 여단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지금 들어왔으면 그 여단 세계는 다 전멸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럼 이 키이우 동쪽은 완전히 그냥 방어선이 다 뚫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북서쪽에서 오는 이 부대들이 화살표가 두 방향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지금 서쪽으로 화살표가 뻗은 이 지역은 바로 이 서부 군단이 두 개 예단을 지금 보내서 키이우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그걸 차단하는, 즉 우크라이나 군이 이 러시아군의 키이우 공격하는 이 서쪽 부대의 뒤를 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차단 부대로 해서 이쪽 서쪽으로 화살표가 하나 내려갔고, 이 동남쪽으로 내려온 이 화살표는 역시 이제 뭐 체첸에서 온 부대라든지 스페츠나츠라든지 이런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키이우 남쪽을 에워싸서 혹시 국가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키이우를 탈출하는 것을 막아서 포위를 해서 완전히 섬멸하는 이런 포위 기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리우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완전히 삼면에서 다 에워싸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포위해서 이제 섬멸하는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지역으로 그 열차, 보급열차, 장갑열차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두 지역에 헤르손하고 각각 장갑열차, 보급열차 들어왔는데 그 열차의 화차가 총 84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물자 보고를 받은 러시아군이 북쪽으로 진격해서 자포로자야, 그리고 그 위로 해서 진격하는 이런 기동로 하나, 그리고 여기 이제 미콜라이프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회 기동해서 선멸하는 또 기동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밤 이전에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이 전투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버텨낸다면 보다 더 장기전으로 가면서 러시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건 군사적인 피해, 정치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오늘 이 상황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어떤 상황에서라도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10시에 있을, 밤 10시에 있을 이 외무장관 회담에서 좋은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서 민간인들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 이 위기를 잘 넘기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시큐리티 뉴스도 기대해 주십시오. 아주 변곡점입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